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좌버 TRT 오프 시렉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드디어 우리 회레이라 씨의 강점 약점 특징 요 영상을 드디어 들고 왔습니다. 예. 제가 요거를 얀님 분석 1탄으로 하고 뭐 매주 내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었는데, 제가 요걸 컨텐츠를 하고 나서 이게 페레이라 걸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솔직히 매주 할 수 있는 컨텐츠는 아닙니다. 이게 제가 막 뭐 대충 그냥 간단하게 적고 뭐 10분짜리로 끝낼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이거는 최소 2주는 걸리는 컨텐츠라는 걸 제가 이거 페레이라 분석 영상을 준비하면서 느꼈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고 이제 말할 내용을 다 적었더니 이제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또 늦춰지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페레이라 경기 바로 이제 딱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지난주가 됐었는데, 또 지난주가 되니까 제가 또 여기서 이 영상에서 할 말 내용들이 경기 전에 하면은 굉장히 좀 사람들이 동의도 못하고 공감도 못하고 욕도 많이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앙칼한테 쥐발리고 나면은 이제 좀 더 제가 말을 하는데 좀 더 편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찌발리고 나서 그냥 영상 올리자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끝나고 나서 찍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3탄은요, 3탄은 우리 주스틴 게이지 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요 컨텐츠 절대 제가 버린 게 아니에요. 요런 저런 이유들 때문에 뭡니까? 좀 늦어졌다는 점,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스틴 게이지 씨는 제가 약속드릴게요. 3월 안에는 무조건 3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지난 얀님 1탄 그때랑 뭐 비슷한 흐름 목차로 갈 텐데, 조금 몇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요, 기본적인 정보 얘기하고요, 띠꺼움 수치 얘기하고요, 왁구 전투력 요거를 제가 추가했습니다. 페레이라 얘기하는데 왁구 전투력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왁구 전투력 추가했고요, 한 줄 평이랑, 그리고 이번에 추가 또 했는 게 대표 무기. 선수들마다 대표적으로 딱 이 선수 하면 생각나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기가 무조건 킥이나 펀치여야만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싱글렉을 잘한다, 더블렉을 잘한다, 서브미션 잘한다, 서브미션 중에서도 리어 네키드 초크를 잘한다, 안바를 잘한다, 이런 게 되겠죠, 대표 무기가. 그리고 강점, 약점, 펀치력, 킥력, 레슬링 오펜스, 레슬링 디펜스, 맷집, 체력, 독특한 점, 사람들이 오해, 그리고 제가 선수한테 감히 운동도 안 하는 제가 감히 선수한테, 천상계 UFC 선수한테 훈수를 두기, 요렇게 목차가 되겠고요. 그래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정보, 일단 회레이라 씨가 나이가 만으로 37이고요 만으로 37이고 생일이 7월 7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월 7일이 되면은 만으로 38이 되겠죠. 이게 페레이라 팬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특히 이번에 지고 나서 나이 때문에 졌다 이런 그런 이유를 대던데, 솔직히 37이 운동선수로서 젊은 나이가 아닌 건 맞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거든요. 특히 또 페레이라는 이제 중량급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으로 37이 그렇게까지 많은 나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앙칼한테 졌는 게 절대 그게 만으로 37세여서 졌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키는 193이고요. 그리고 경기 전에는 제가 적었던 게, 다음 경기가 마고메드 앙칼라이프를 상대로 이제 메인 이벤트에서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 방어전을 한다라고 적어놨었지만, 이제 경기는 끝났죠. 근데도 다음 경기는 아마 마고메드 앙칼라이프가 되겠죠. 왜냐하면 데이나 화이트가 이제 페레이라를 밀어주기 위해서 바로 리매치를 준다고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리매치 주는 거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왜냐, 페레이라가 슈퍼스타라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근데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맥구급은 아니지 않냐, 맥구에 비하면 솔직히 5분의 1도 안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근데 또 페레이라 말고는 지금 UFC에 엄청난 슈퍼스타가 없는 것도 맞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근데
이해가 안 가는 점은 뭐냐면은 페레이라가 만약에 좀 젖잘살을 했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이기다가 역전패를 당했거나 이러면은 바로 리매치를 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근데 그냥 쭉 졌지 않습니까? 솔직히 1라운드 빼곤 다 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기력을 가지고 리매치를 바로 얻는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 가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띠꺼움 수치. 띠꺼움 수치. 제가 요거를 고민을 좀 했어요. 이 페레이라가 띠껍다고 봐야 되나? 그냥 태생적으로 그냥 표정이 저런 사람이면 그거를 띠껍다고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게 의도적이냐 이거죠. 근데 제가 이걸 참 열심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띠꺼운 게 맞는 것 같아요, 결론은.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페레이라를 또 많이 좋아들 하고, 그리고 또 페레이라가 싸움도 잘하고 레프트 훅 브람리하고 맨날 샤마 하는 것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스타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거를 컨셉으로 받아들이고 하니까 페레이라가 하는 모든 거를 이것이 페레이라의 매력이다 이렇게 하고 받아들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페레이라가 무표정으로 있는 게 굉장히 띠꺼운 게 맞다고 봅니다. 띠꺼운 게 맞고, 그리고 페레이라가 특히 그 뭡니까 코리안 좀비 짐에 갔었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이제 한국 와가지고 이제 유명한 체육관들에 다 갔었죠. 뭐 복싱짐에도 가고 했었는데, 제가 영상을 봤어요. 코리안 좀비 짐에 가가지고 이제 훈련하고 하는 거를. 근데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표정을 했거든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예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봐요, 페레라가 와가지고 이제 다들 좋아가지고 이제 막 샤마 하고 있어. 다들 막 샤마 하고 있는데 페레라 와서 뭐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매너가 없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뭐 무표정이 뭐 그 컨셉이고 뭐 사람들이 그거를 컨셉을 좋게 받아들이고 한다 하더라도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다들 이렇게 막 열광을 하고 있는데, 이거 나는 정말로 매너가 없는 거라 생각해요. 아무리 이 페레이라의 요 뭡니까 요 모아이 석상, 무서운 표정, 요거를 컨셉이라 한다 하더라도 거기 이제 또 이제 코리안 좀비 식구들이 막 샤마 하면서 열광을 하는데, 그거 가가지고 무표정으로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이건 반박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저는 예의가 없는 거고 매너가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면 이제 또 저기요, TRDC 당신이 뭔데 우리 페레라 형님한테 매너를 강요하죠? 당신 이거 매너 강요해요. 당신이 이러는 게 매너가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누가 다른 사람 집에 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 없어요. 아니 진짜 뭐 페레이라가 원주민도 아니고, 페레이라가 만약에 무슨 뭐 막 사람들이랑 사람들이랑 뭐 소통도 안 하고 막 무슨 뭐 진짜 막, 아니 원주민들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진짜 여러분들. 막 그렇게 막 무슨 원주민 그런 거 하고 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니 원주민들도 그렇게까지 무표정으로 있진 않아요. 저는 이거 반박 불가해요. 무표정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계속 있는 거는 저는 예의가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UFC 로스터에 있는 선수들 중에 코리안 좀비 짐이 아니고 다른 그 뭐 짐에 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무표정으로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데사냐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아데사냐 오자마자 막 미소 지으면서 반갑다 하고 막 그러겠지.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무표정으로 있는 거, 저는 그거 정말로 굉장히 예의가 없고 매너가 없고, 그리고 그거를 더 심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페레이라 팬들이지 오냐 하는 거예요. 막 무표정으로 막 코 만지고 있어도 이제 막 샤마 멋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뭐 당신이 지금 페레이라한테 매너 강요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게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꼭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님이 사람들하고 딱 만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고 있어봐요. 그게 뭐 매너가 있는 겁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미소를 짓고 요런 매너가 그런 게 매너란 말이에요. 이건 전 세상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건 매너가 없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왁구 전투력. 왁구 전투력은 만렙 극강 원탑이죠. 페레이라는 제가 처음으로 봤을 때,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무섭게 생겼지? 싶었거든요. 특히 미들급 때는 얼굴이 이제 조금 더, 수분도 좀 더 덜 있고, 지방도 덜 있어가지고, 이제 그 두개골 모양이 더 부각이 됐었거든요. 미들급 때는. 그때는 더 무서웠죠. 지금은 이제 라헤로 올라와서 얼굴도 살짝 빵빵해지고, 이제 좀 본지 오래돼서, 뭐 어느 정도 좀 뭡니까, 익숙해지긴 했는데, 와, 진짜 이렇게 왁구 전투력이 만렙이고 극강이고 원탑인 사람은 본 적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줄평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한 줄평을 하기에 한 줄평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한 줄평이 막 조금 너무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아니 이거 한 줄평이 나쁜 평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페레이라 팬들이 들으면 페레이라 팬들이 들으면 이제 그 뭡니까, 너무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 줄평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킵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대표 무기는 랩툭이랑 뒷발 카프킥이죠. 앞손으로 바디잽 치는 거, 그것도 뭐 대표 무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막 상대한테 막 큰 데미지를 주고 그것 때문에 상대가 막 힘들어하고 그 정도는 아니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표 무기는 두 가지, 랩툭이랑 뒷발 카프킥, 요건 것 같고요. 자, 이제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점 8개 적어놨고요. 약점을 9개 적어놨습니다. 네, 강점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강점 첫 번째, 펀치든지 킥이든지 간에 태초부터 그냥 공격력이 14기입니다, 진짜. 진짜 완전 사기예요, 진짜. 그냥 불합리 그 자체죠. 진짜 완전 사기. 요거는 뭐 다들 똑같이 생각하겠죠. 그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레프트훅이 가장 그 본인의 최강 무기잖아요. 레프트훅을 날릴 때 이게 파워 손실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날립니다. 제가 막 레프트훅은 뭐 페레이라처럼만 날려야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뭐 레프트훅 뭐 다들 마음대로 날릴 수 있죠. 본인한테 맞게. 근데 페레이라가 날리는 딱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로 뭡니까, 전혀 파워 손실이 아예 없는, 뭔가 딜로스가 전혀 없는 그런 느낌으로 빡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 저는 원래도 페레이라가 파워가 불합리한데, 근데 본인이 레프트훅을 연마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만든 거죠. 랩투훅 하나만은. 그래가지고 랩투훅이 원래도 파워가 사기인데 거기 플러스 이제 본인이 그거를 아주 완벽하게 딜로스가 없도록 치는 거를 본인이 방식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가 두 번째 장점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오소독스 상대로 선제 공격할 때 결정력이 꽤 좋아요. 요 말이 뭔 말이냐면, 이게 선수들 중에 본인이 선제 공격을 잘 못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젠 선수가 선제 공격을 아예 못하죠. 뭐 거의 못하죠. 뭐 받아먹는 것밖에 못하죠. 그거 외에도 본인이 리드를 하는 경기를 못하는 선수들이 꽤 있죠. 그리고 뭐 또 다른 예시를 하자면, 선제 공격을 하기는 하는데 선제 공격의 그 결과가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선수는 이제 정찬성 선수가 되겠죠. 특히 정찬성 선수가 이제 카운터 펀처로 바뀌고 나서 뭔가 이제 선제 공격을 했을 때 본인이 항상 좀 결과가 많이 안 좋았죠. 오르테가 상대로 이제 선제 공격하다가 이제 스피닝 엘보 맞고, 이제 뭡니까, 볼카노스키 상대로도 이제 선제 공격을 할 때마다 막 체크랩 툭을 맞고 막 이런 뭐 카운터 맞고, 그리고 이제 할로웨이 상대로도 이제 선제 공격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케어를 당하는, 정찬성 선수가 이제 카운터는 잘 치는데 선제 공격을 적극적으로는 하지만, 근데 선제 공격이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페레이라는 오소독스 상대로 선제 공격 결정력이 꽤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막 최강급은 아닌데 꽤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선제 공격을 가장 잘하는 선수는 맥그리거입니다. 맥그리거가 특히 오소독스 상대로
맥그리거가 오소독스 상대로 제가 봤을 때 선제 공격을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맥그리거 보면은 경기를 시작하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본인이 막 계속 압박하면서 빠빠빠빠 치고 두두두두두두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맥그리거의 선제 공격 그 결정력은 정말 어나더 레벨 아닌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요것도 진짜 사기인 것 같아요. 페레라 공격력이 사기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공격력이 엄청 좋은 선수들은 이게 폭발력이 높다 보니까 체력이 막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구력이 막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페레라는 공격력이 10 사기인데 체력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또 더 사기인 점 뭐냐면은 이 공격력이 엄청 좋은 선수들이 5라운드를 갈 때까지 많이 안 지치고 싸우려면 이 선수들이 해야 되는 게 공통점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체력 안배를 해야 돼요. 체력 안배를 해가지고 너무 많이 주먹을 많이 안 내려야 돼요. 킥도 그렇고. 근데 페레이라가 애초에 막 그렇게 막 공격을 막 퍼붓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근데 또 페레이라가 딱히 체력 안배를 하고 싸우는 느낌도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가 때릴 건 또 다 때리고, 안 때릴 때는 안 때리고. 근데 막 내가 지금 좀 퍼부으면 내가 지금 체력이 좀 딸릴 것 같아가지고 좀 조심스럽네 이런 느낌은 또 아니잖아요. 페레이라가 본인 할 건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 지쳐요. 이 타격전으로 유지가 될 경우. 그렇기 때문에 페레이라가 정말 공격력도 사기인데 거기다가 체력도 사기고 딱히 체력 안배를 안 해도 잘 안 지친다라는 점. 이게 정말 엄청난 장점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앞선 훅이 너무 세지 않습니까? 완전 10 사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접근을 못해요. 잘. 접근을 특히 오소독스들이 이제 뭐 잽이나 이런 걸 치면은 체크랩 훅 맞고 그냥 한 대 맞고 갈까봐 접근 자체를 아예 못하죠. 요게 정말 엄청난 장점이죠. 왜냐? 자기한테 접근을 안 해주니까 이게 페레이라가 이제 테크닉적으로 부족한 게 있더라도 그 부족한 부분들이 상대가 무서워서 본인한테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들이 다 메꿔지는 겁니다. 저는 페레이라가 이제 뭐 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뭐 테크닉적으로 뭐 부족한 점이 그런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의 앞선이 너무나도 세다 보니까 애초에 상대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오니까 그런 그 약점들이 다 커버가 되는 거죠. 제가 여섯 번째는 뒷발 카프킥. 요게 그 대표 무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요게 굉장히 세잖아요. 굉장히 센데 골반을 안 돌리고 차잖아요. 그래서 예상하기도 어렵고 체크하기도 힘들다. 자, 그렇다면 골반을 왜 안 돌리고 찰까? 요거는 페레이라가 독특한 점에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페레이라가 뒷발 카프킥이 파워도 세고 골반도 안 돌리고 차고, 그래서 상대가 예상하기도 힘들고 체크하기도 힘들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페레이라가 뭐 카프킥 잘 차는 것도 많은데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찰 때 뭔가 좀 흐악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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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헤드킥도 진짜 팍! 갑자기 팍! 이렇게 속도가 진짜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엄청난 그 장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번에 앙칼레프전에서도 그 앞발로 레그킥 차고 바로 헤드킥 뒷발로 찼잖아요. 요런 것도 킥 스피드가 빨라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 자, 그리고 여덟 번째, 타고난 운동신경. 저는 페레이라가 운동신경이 어나더 레벨이라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킥복싱에서 MMA로 넘어온 선수 아닙니까? 근데 MMA로 넘어온 지 막 그렇게 오래된 선수가 아니에요. 근데 자, 물론 페레이라가 특혜를 받아서 레슬러가 전문이고 그래플링이 전문인 선수를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거는 맞다만, 그래도 이제 상위 MMA 컨텐더면 타격가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뭐 보통 정도는 레슬링 오펜스 이런 걸 할 줄은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페레이라 상대로 타격가들이 본인한테 레슬링을 걸었던 장면들이 있었죠. 근데 웬만한 킥복서들이나 뭐 타격가들은 이제 MMA로 넘어온 지 짧은 기간이면은 테디가 상대가 타격가를 하더라도 그거 테이크다운을 거의 못 막습니다. 특히 이건 UFC잖아요. 천상계란 말이에요. 천상계 선수들 상대란 말이에요. 근데도 페레이라가
이 정도의 테이크다운 디펜스를 보여준다는 건 특히 이번에 앙칼레프 상대로 보여줬던 요 테이크다운 디펜스 요거는 정말로 역대급으로 미친 운동신경, 역대급으로 미친 재능이다. 이렇게까지 빠르게 MMA에 적응할 수 있는 선수는 별로 없습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운동신경, 요게 8번째로 강점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점 9가지. 자, 첫 번째. 레슬링 디펜스가 최악은 아니거든요. 평타 미만이라고 본다라고 적어 놨었는데, 근데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앙칼레프 경기 전에 적어 놓은 거라서, 지금은 수정할게요. 최소 평타는 된다고 봅니다. 이게 왜 평타라고 평가하냐면, 지금 이번 앙칼레프 상대로 그거 다 막 못 봤냐, 근데 앙칼레프도 레슬링이 전문은 아니거든요. 앙칼레프도 95% 타격가거든요. 아직까지 페레이라가 제대로 된 레슬러랑 그래플러를 못 만나본 건 한 번도, 2체급 챔피언이나 된 사람이. 그건 팩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레슬링이 제대로 검증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커티스 블레이저 같이 파워 더블랙 잘 치는 사람 만나면 저는 절대 못 막는다고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기 전에는 평타 미만이라고 적어놨었는데 지금은 조금 올려가지고 평타라고 해놓겠습니다. 레슬링 디펜스는 평타. 근데 깔렸을 경우 스크램블을 잘 못하고 서브미션을 그냥 안 당하고 파운딩을 많이 안 당하는 방향으로 그냥 안전하게 라운드를 그냥 보내버리는 일어나려고 열심히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안전하게 그냥 서브미션도 안 당하고 이제 파운딩도 안 당하도록 그냥 라운드를 좀 버려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뭐 요거는 이번 경기에서도 나온 적이 없죠. 왜냐하면 깔린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또 테이크다운을 막는 능력이랑 일어나는 능력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앙칼레프의 레슬링을 다 막았다고 해서 만약에 앙칼레프한테 깔렸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느냐, 요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레이라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 보면은 깔렸을 경우 잘 못 일어난다, 요런 게 있었는데 요거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게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뽀록이 났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말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냥 경기 끝나고 올리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들을 경기 전에 했었으면은, 페레이라는 글로리 2체급 챔프 출신인데요. 페레이라의 타격은 천상계인데요. 페레이라의 타격은 어나더 레벨인데요. 선출들도 다 페레이라의 타격은 어나더 레벨이라고 하는데 왜 님만 아니라고 하죠? 님 운동도 안 하는데 님이 뭘 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납득이 가능할 때 제가 조금 더 이제 마음 편하게 뭐 하려고 이제 기다렸다가 올린 거죠. 이제 찌발렸으니까. 두 번째 약점. 사우스포 타격가 상대로 이제 공격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본인 주무기 중에 하나인 뒷발 카프킥을 아예 안 찬다. 요거가 약점인데 이번 경기를 봐도 그렇고 칼릴 라운트리 경기를 봐도 그렇고 사우스포 상대로 확실히 힘들어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칼릴 라운트리 리뷰 때 제가 뭐 특히 썸네일에 뭐 페레이라가 두수위였다라고 적어놨는데 솔직히 그게 진심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페레이라가 파워발로 이겼다라고 적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게 때가 아닌 것 같은 거.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좀만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욕 안 먹으려고 두수위였다 이랬는데 뭐 한수위일 수는 있다만 저는 뭐 그 경기도 파워발로 이긴 경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경기 보면 확실하게 드러났잖아요. 사우스포 상대로 솔직히 진짜 약하다는 거. 특히 이제 앙칼레프가 이제 체크라이트를 잘 치니까 아예 그거를 뚫지를 못했잖아요. 복싱 거리를 아예 뚫지를 못해서 들어가지도 못했죠. 그리고 뒷발 카프킥 1, 2라운드 안 찼습니다. 제가 안 찰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었는데 3라운드부터 차기 시작했거든요. 그거는 좀 당황스러운데 지금까지 앙칼 경기 전까지는 사우스포 상대로 한 대도 안 찬 건 맞아요. 한 대도 안 찬 건 맞는데 이번에 3라운드부터 차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3라운드에서 첫 번째 카프킥 뒷발 레그킥을 차는 걸 보고 저는 처음에 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딱 뭐가 하나 지나갔어요. 뭐 뒷발 하나가 지나갔는데 잘못 봤나?
페레이라는 사우스포 상대로 그 인사이드 레그킥을 안 차는데 싶어가지고 뒷발로 바디에 프론트킥을 찼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툭툭툭툭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뒷발 카프킥을 아예 안 찬다. 요거는 이번에 깨지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사우스포 상대로 뒷발 레그킥을 거의 안 차는 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약점은 상대가 킥을 찰 때 절대 카운터를 안 쳐요. 절대. 단 한 번도 이번 경기에서도 요 약점은 꾸준히 보였습니다. 상대가 킥을 찰 때 거기에 대해서 카운터를 절대 안 쳐요. 상대가 본인한테 레그킥이나 바디킥, 헤드킥 이런 걸 날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본인이 하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뭐냐면 맞거나 피하거나 체크하거나 요 네 가지를 하거든요. 근데 요 네 가지 말고 카운터를 안 쳐요. 상대가 킥을 칠 때가 카운터 치기 가장 좋은 타이밍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페레이라는 상대가 킥을 차면 그냥 맞습니다. 아니, 그냥 제가 말했는 네 가지 맞거나 체크하거나 피하거나 요 네 가지밖에 안 해요. 이번에도 앙칼레프가 본인한테 프론트킥 몇 번 차가 뭐 본인이 막 밀려나고 그랬었는데 프론트킥 찰 때도 뭐 나름의 뭐 카운터를 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킥캐치를 한다던가 뭐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페레이라는 상대가 킥을 차잖아요. 그냥 맞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저는 이번에 앙칼레프가 막 킥을 엄청나게 많이 차진 않았지만 오소독스들도 요 약점을 페레이라 상대로 공략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페레이라가 상대가 킥을 찰 때 카운터를 안 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페레이라 경기 생각하면 이제 페레이라가 오소독스의 앞다리를 썰 것만 생각하지만 저는 반대로 페레이라의 다리를 써는 걸로 선수들이 이제 전략을 짜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페레이라 뭐 자기가 레그킥 맞으면 굳이 하는 게 있다면 코 만지는 겁니다. 뒤로 밀렸다가 이제 코 만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선수들이 특히 이제 그 페레이라 상대로 힘들어하는 오소독스들이 페레이라 상대로 이제 카프킥을 좀 적극적으로 차고 이게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약점은 한 대만 꽂으면 끝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과하게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휘두르다가 테이크다운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카운터를 맞는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뭐 아데사냐전에서도 막 피니시 각이 나와가지고 뭔가 보이니까 막 과하게 막 휘둘렀잖아요. 휘두르다가 이제 카운터 맞고 KO 당하고 그리고 레프트 훅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레프트 훅을 좀 과하게 휘두르다가 이제 막 얀님이 항상 테이크다운을 시도했던 장면들이 다 페레이라가 레프트 훅 날릴 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3라운드에 그 앙칼이 경기 그러니까 3라운드 시작하자마자 테이크다운 걸었거든요. 그게 페레이라가 레프트 훅을 날려서 그렇습니다. 앙칼이 원래도 뭐 테이크다운을 걸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빠르게 압박을 하다가 이제 페레이라가 이제 레프트 훅 날리니까 바로 더킹 해가지고 그 테이크다운을 했거든요. 그리고 5번 요거가 제가 이번에 페레이라가 앙칼한테 타격으로 질 것이다 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모든 경기를 완전 똑같이 싸운다. 자, 사우스포 상대로 할 때, 오소독스 상대로 할 때 조금 다른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소독스 상대로는 뒷발 카프킥을 주로 쓰고 사우스포 상대로는 앞발 카프킥을 자주 쓰고 뭐 요런 차이점이 있다만 그거 말고는 거의 모든 경기가 이제 양상이 똑같아요. 페레이라가 하는 게. 근데 그 이유는 이렇다 생각해요. 근데 제가 페레이라라도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 아니, 너무 세니까. 이거 뭐 카프킥 몇 대 썰고, 이제 다리 썰고 나서 이제 랩투 꽂으면 끝나는데, 굳이 막 복잡하게 막 상대한테 이제 타격거리 들어갈 때 막 때리는 척 하고 피했다가 고개 숙였다가 때리고 막 나오고 막 요런 복잡한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대 맞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뭐 한 대만 꽂으면 끝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레이라가 보면은 모든 경기는 완전 똑같이 싸우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똑같이 싸우니까 이제 앙칼라이프의 체크라이트를 못 들어가지고 주먹을 거의 못 날리고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페레이라의 약점이죠. 지금까지는 거의 다 이겼기 때문에 이게 약점으로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겠지만 저는 이걸 약점이라 생각했었거든요. 이게 파회가 될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이번에 완벽하게 파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6번 이거는 뭐 거의 모든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길게 쭉 들어오는 공격. 이런 공격을 잘 못 보고 잘 못 피합니다. 이거는 뭐 얀님 경기에서도 그랬었고 뭐
아데사냐 경기에서도 그랬었고 프라스카 경기에서도 그랬었고 이번 앙칼레프 경기도 그랬었고 상대가 좀 짧게 들어오면은 막 체크랩툭을 막 귀신같이 딱 맞추고 그렇긴 하는데 상대가 막 갑자기 막 길게 슝슝슝 들어오고 이러면은 페레이라가 항상 하는 게 뭡니까? 요걸 하잖아요. 페레이라가 좀 상대가 좀 본인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좀 길게 쭉쭉쭉 들어오면은 페레이라가 좀 반응을 못 합니다. 반응을 못 하고 피하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계속 맞죠. 특히 이번 경기 때 이거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일곱 번째, 맞을 때 눈 감고 얼면서 맞죠. 제가 방금 했는 거긴 한데 맞을 때 항상 페레이라는 이렇게 맞습니다. 항상 이렇게 맞아요. 정찬성 선수가 뭐 눈을 절대 감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지만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보는데 그래도 너무 감는 건 또 안 되죠. 특히 맞고 있는 와중에. 근데 페레이라는 좀 맞을 때 상대가 콤보로 두두두두 치면은 그때 너무 요러면서 맞습니다. 요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맞는 와중에는 좀 속수무책으로 맞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여덟 번째. 그로기가 오면 서서 영혼을 잃는 모습을 보여준다가 있는데 요거는 근데 미들급입니다. 미들급 한정. 라이트 헤비급 올라오고 나서는 이제 감량을 빡세게 안 하니까 맷집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만큼 안 그런데 이제 뭐 미들급에서는 아데사냐한테 카운터 펀치 맞았을 때 두 번 다 1차전 1라운드 끝났을 때도 그렇고 그때는 좀 심하게 귀신 봤죠. 그때는 막 이러면서 막 서가지고 서서 KO 당한 그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2차전에서도 이제 아데사냐 카운터 라이트 맞았을 때도 서서는 있었는데 이미 정신이 나갔었죠. 그리고 이제 따닥 맞고 이제 쓰러졌는데 그런 것처럼 그로기가 오면 서서 영혼을 잃는 모습을 보여준다. 근데 뭐 딱히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 지금은 뭐 라이트 헤비급 올라왔고 그래서 지금은 요 약점은 없어졌어요. 라이트 헤비급 올라오고 나서 요즘은 이제 그로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꽤 빠르고 그리고 이번 경기를 보면은 이제 그로기가 오고 나서 2라운드 막바지에 바로 클린치를 잡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정신도 제대로 있다는 거고 판단력도 상당히 좋다. 그러기 왔을 때 클린치 안 잡고 막 뭐 가드 내리고 막 도망가고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도망가는 것도 차라리 낫지. 도망도 안 가고 그냥 그냥 뭐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페레이라가 이제 딱 그러기 왔을 때 이제 딱 그 뭡니까 앙칼레프의 뒷목을 잡고 이렇게 앉는 거, 끌어안는 거, 요런 걸 봤을 때 판단력이 그러기 왔을 때 나쁘지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자 아홉 번째. 타격전으로 경기가 쭉 이어지잖아요. 그럼 체력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강점에서. 사기적으로 좋죠. 근데 레슬링 디펜스를 하고, 뭐, 클린치 상황이 많이 나오고 이러면은 체력이 타격전에 비해서 좀 훨씬 빠르게 깎이죠. 자, 이번 경기에서도 뭐 클린치 상황이 좀 나왔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페레이라가 막 체력이 엄청 깎이진 않았는데, 근데 체력이 타격전 할 때보다는 이제 좀 확실하게 좀 깎이는 게 보이긴 했죠. 뭔가 좀 페레이라가 뭔가 조금씩 이제 그 체력이 갉아 먹힌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페레이라가 그 뭐 레슬링을 잘하는 선수나 뭐 그래플링이 전문인 선수, 이런 선수들이랑 안 싸워봤기 때문에 요게 아직까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레슬링 디펜스 할 때 체력이 많이 깎이는 거, 근데 만약에 나중에 붙게 된다면 요 약점이 좀 크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점 요까지 하고요. 이제 펀치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펀치력 제가 얀님 분석 때도 5가지 등급으로 나눴죠. 한 대 꽂으면 끝난다. 요게 제일 높은 거. 몇 대 꽂으면 끝난다. 조심 안 하면 끝난다. 가끔 KO가 나온다. 역대급 물주먹. 이렇게 5가지를 나눴는데, 펀치력 뭐 당연하죠. 한 대 꽂으면 끝난다. 그냥 10사기 그 티어입니다. 한 대 꽂으면 끝난다 티어 드리겠고요. 자, 킥력도 5가지인데요. 한 방만 차도 경기 승패가 갈린다. 몇 대 차다 보면 승패가 갈린다. 조심 안 하고 맞다 보면 승패가 갈린다. 가끔 몇 경기에서 킥으로 재미를 본다. 의미 없다. 이렇게 5가지인데, 페레이라 제가 한 방만 쳐도 경기 승패가 갈린다라고 원래는 제가 여기에 체크를 해놨었는데, 제가 좀 경기를 좀 더
그 경기를 좀 더 보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정도 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페레이라 카프킥 센 것도 맞고, 뭐, 페레이라가 몇 대 차면 이제 상대들이 쩔뚝거리는 것도 맞긴 하거든요. 뭐, 스탠스도 바꾸고. 근데 그게 한 방만 차도 경기 승패가 갈리느냐, 요 급은 아니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페레이라 킥력을 두 번째 티어, 몇 대 차다 보면 승패가 갈린다. 근데 요거 안에서도 제가 상중하를 나눴는데 그 중에서는 상으로 생각합니다. 몇 대 차다 보면 승패가 갈리는데 그게 상중하 중에 그거는 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거는 근데 적용되는 건 이제 뒷발 카프킥인 거죠. 이게 킥이 세다고 해서 모든 킥이 다 센 건 아니니까, 뭐 어떤 선수는 뭐 레그킥이 센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 바디킥 센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이제 그 헤드킥이 센 선수가 있겠죠. 자, 물론 페레이라가 다 세요. 다 세긴 한데 바디킥이랑 헤드킥은 막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센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카프킥이 제일 센 것 같은데, 카프킥이 몇 대 차다 보면 승패가 갈린다. 그 중에서 상티어, 요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레슬링 오펜스 할 줄은 안다, 딱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딱히 페레이라가 레슬링 아데사네 1차전 말고는 본인이 시도했는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요. 할 줄은 안다, 끝. 자, 레슬링 디펜스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레슬링 디펜스가 좋다고 볼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이번에 앙칼 상대로 많이 막았지만, 많이가 아니고 다 막았지만, 근데 앙칼이 레슬링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봤을 때 레슬링 디펜스가 좋다고 볼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레슬러 그래플러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다만 굉장히 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레슬링 디펜스가 성장하고 있다, 요거죠. 자, 그리고 맷집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면, 자, 맷집이랑 회복력 둘 다 제가 미들급, 라이트 헤비급 따로따로 해놨는데, 자, 맷집 미들급은 B라고 봅니다. 저는 미들급에서 맷집이 쓰레기는 아니라 보는데 좋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좋았다고 생각하진 않고 B. 그리고 라이트 헤비급에서의 맷집은 B뿔뿔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라이트 헤비급에서 미들급보다 훨씬 좋은 맷집을 보여주고 있지만 A 티어에 갈 수준은 절대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B뿔뿔 주겠고요. 그리고 회복력은 미들급에서는 C. 미들급에서 그러기 올 때마다 좀 귀신 보는 것처럼 회복력이 좋진 않았습니다. 회복을 잘 못했죠, 미들급에서는. 근데 그 라이트 헤비급에서는 A- 주겠습니다. 꽤 높게 줬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페레이라가 이제 라이트 헤비급 올라오면서 맷집도 많이 좋아지고 특히 회복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점 A-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체력은 타격전으로 이어지면 파워도 센데 더 불합리하게 이제 지치지도 않는다. 타격전으로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근데 그래플링이 섞이기 시작하면 뭐 레슬링을 방어하거나 아니면 이제 클린치를 방어하거나 요런 게 시작되면은 좀 지치기 시작한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독특한 점 6가지거든요. 6가지인데, 첫 번째, 앞손 잽이랑 뒷손 어퍼컷, 요거 말고는 양주먹을 다 세로로 날려요. 이게 뭔 말이냐면, 특히 뒷손 스트레이트는 선수들이 진짜 9할 이상이 이렇게 가로로 날리잖아요. 가로로 이렇게. 근데 페레이라는 뒷손도 이렇게 세로로 칩니다. 세로로 치고 왼손도 세로로 치고, 바디 잽 칠 때는 가로로 치고, 얼굴에 잽 칠 때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가로였는지 세로였는지. 어쨌든 근데 본인이 양손을 주먹을 칠 때 거의 다 세로로 날립니다. 요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진짜 이게 독특해요. 왜냐면 진짜 뒷손을 진짜 거의 모든 선수들이 가로로 치거든요. 근데 페레이라는 뒷손도 세로로 칩니다. 그렇다는 점. 자, 그리고 두 번째 독특한 점.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은 독특하다는 겁니다. 다르고 독특하다는 거지 이상하고 뭐 안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르고 독특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른손을 거의 안 써요. 페레이라가 레프트 훅이 뭐 주무기인 건 맞다만, 근데 오른손을 쓰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약점이라고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그래도 페레이라가 레프트 훅 기가 막히게 잘 치니까, 예. 오른손을 뭐 치는 척하는 뭐 페인트라거나, 이제 이건 자말 힐 전에서 했었죠. 자말 힐 전에서 오른손으로 치는 척하고 레프트 훅으로 교육시켰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페인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페레라가 이제 상대한테 맞다가 하는 그 카운터 있지 않습니까? 슬립 해가지고 라이트 훅 치고 레프트 훅 치는 거. 이런 것처럼 라이트 훅으로 카운터를 치거나 아니면은 이제 풀백 해가지고 이제 뒷손으로 스트레이트 날리는 거. 이거는 칼릴 라운트리전에서 좀 나왔었거든요. 이거랑 이제 카운터 어퍼컷 치는 거. 요런 거, 그러니까 거의 다 카운터성이죠. 주도적으로 라이트를 날리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거의 안 쓴다는 거. 요게 좀 독특하다. 그리고 세 번째, 양쪽 주먹 다 날릴 때 어깨 라인을 넘어가는 혹은 자기 머리 라인을 넘어가는 그런 주먹을 절대 안 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 선수들이 뒷손을 칠 때 그냥 간결하게 팍 치는 거 말고 좀 뒷손 스트레이트를 좀 길게 뻗을 때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살짝 고개도 숙이면서 스트레이트를 막 이런 식으로 날리잖아요. 뭐 맥그리거도 그렇고 이제 막 좀 길게 이렇게 뻗지 않습니까? 이제 팔이 이제 어깨 라인을 넘어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근데 페레이라는 요렇게 주먹을 절대 안 칩니다. 양손 다. 페레이라 그 왼손 주먹도 그렇고 오른손 주먹도 그렇고 이렇게 그 팔꿈치가 이렇게 그러니까 팔 자체가 위로 많이 올라오는 주먹을 아예 안 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페레이라가 보면은 거의 다 좀 허리 쪽에서 주먹을 치지 이게 막 이런 식으로 뭐 특히 오버핸드 뭐 이런 것도 안 칩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 날릴 때도 막 이런 식으로 안 치고 그렇다는 점. 자, 그리고 네 번째. 요거는 제가 알아내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이것도 뭐 제가 직접 알아낸 건 아니고 아데사냐가 뭡니까 그 조로건이랑 팟캐스트 하는 걸 듣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되고 와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딱 깨닫게 됐었는데 페레이라가 이제 카프킥을 찰 때 그 골반이 안 돌아가잖아요. 저는 제가 페레이라를 나름 이렇게 막 따라하면서 이제 막 차봤는데 아니 골반을 안 돌리고 차기가 어려운데 라고 계속 느꼈었거든요. 근데 아데사냐가 말하는 게 뭐냐면 페레이라가 카프킥을 발 안쪽으로 찬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맞더라고요. 대부분 선수들이 이제 요게 발이라고 요게 발이고 이게 정강이 다리라고 하면은 이제 뭐 발등이나 아니면 정강이로 차잖아요. 근데 페레이라는 요 발등이랑 정강이가 아니고 요 안쪽 부분으로 차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골반을 안 돌리는 거죠. 그래서 페레이라가 보면은 이제 찰 때 보면 앞으로 거의 좀 프론트킥 차는 것처럼 차거든요. 그래서 골반을 안 돌리는 건데 이게 또 백문이 불여일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는 걸 님들한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페레이라의 카프킥이 왜 골반이 안 돌아가는지. 이게 페레이라 씨가 뭡니까? 남들이랑 똑같이 차는데 골반만 안 돌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페레이라 씨가 차는 방식을 보면은 그거는 페레이라 씨가 이제 골반을 자연스럽게 안 돌리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부분의 선수들 거의 페레이라 빼고는 다 그렇다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뭡니까? 요 발등 혹은 요 정강이로 이제 상대의 종아리를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찰 때 이제 골반과 몸을 좀 틀어서 이렇게 이 소파가 상대의 종아리를 치고 이렇게 팍 이렇게 돌려서 찬단 말이에요. 자, 근데 페레이라 씨는 이제 요 발등과 정강이 요로 차는 게 아니고요. 요로 찹니다. 요로 차요. 요로. 그래서 페레이라 씨는 이렇게 돌릴 필요가 없어요. 페레이라 씨 차는 거를 보면 왜 치느냐? 요래 칩니다. 요런 식으로 찬단 말이죠. 거의 좀 살짝 비스듬하게 앞으로 찹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돌려서 이제 차는데 페레이라 씨는 그냥 탁 이렇게 차는 거죠. 옆부분으로 살짝만 비스듬하게 해서 거의 앞으로 차는 것처럼 팍 이렇게 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레이라 씨가 그 상대한테 킥을 찰 때 뭡니까? 그 골반을 돌릴 필요가 없다는 점.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몸 두께에 비해서 동일 신장 선수들에 비해서 뭔가 특히 경기를 보면은 뭔가 몸이 훨씬 커 보여요. 근데 또
페레이라의 몸을 막 그러니까 몸통 두께와 팔뚝 두께를 봤을 때 또 그렇게 두꺼운 선수는 또 오히려 라이트 헤비급 치고 조금 얇은 편에 속하거든요. 이게 막 몸통이 막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팔이 두껍지도 않아요. 뭐 얇은 건 아니지만. 근데 비교적 거의 대부분 싸워본 선수들에 비해서 비교적 얇거든요. 근데도 이제 이제 자기 상대랑 서 있으면은 그 모습을 보면은 비교적으로 좀 엄청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럴까 하면서 제가 계속 보다가 이것도 제가 답을 아데사냐한테 썼어요. 아데사냐 영상을 보다가 아데사냐가 휘테커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걸 조로건 팟캐스트에서도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자기가 이제 페레이라랑 많이 싸워봤잖아요. 그래서 페레이라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하는 말이 페레이라가 이 골반이 대부분 선수들보다 훨씬 위에 있다고, 막 골반이 막 내 허리쯤에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제가 보니까 이 답이 나왔죠. 아, 페레이라가 딴 선수들에 비해서 그 다리 길이가 조금 더 깁니다. 예, 그래서 이게 페레이라가 그 다리가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길어서 골반 몸통 중심 부분이, 그러니까 골반 부분이 상대들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신을 봤을 때 상대들에 비해서 좀 훨씬 뭔가 좀 비율상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실한 이유가 뭐냐면은 페레이라의 하체를 가려버리잖아? 그럼 페레이라 별로 안 큽니다. 그러니까 다른 라이트 헤비급들에 비해서 오히려 작아 보입니다. 몸통이. 근데 이제 다시 다리를 보이게 하면은 이제 엄청 또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페레이라가 엄청 커 보이는 이유는 하체가 엄청나게 길어서 그렇다 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영어를 못하는데 슈퍼스타 반열에 들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해는 가요. 근데 보통 스타가 되려면 거의 다 영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페레이라는 영어를 못하는데도 슈퍼스타 반열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독특하긴 합니다만 그 이유는 알겠어요. 왜냐면 페레이라 일단 뭐 경기 스타일도 뭐 케어도 많이 나오고 그 독보적인 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샤마 이거랑 이제 또 모아의 석성 얼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근데 영어를 못하는데 슈퍼스타 반열에 드는 게 이게 좀 드문 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독특한 점 6번째 넣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요거를 이제 경기 끝나고 얘기하니까 참 편하죠. 근데 이제 경기 전에 했었으면 이제 막 저기요 TRTC 페레이라 어나더 레벨인데요. 월클인데요. 타격 신인데요. 글로리 2차급 챔프 출신인데요. 뭐 선수들도 다 인정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 제 말이 틀렸다고 하겠지만 이제 경기가 끝나고 이제 페레이라가 이제 앙칼레이프 상대로 타격에서 발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타격 테크닉이 천상계다. 저는 요거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프로아스카 2차전 때 제가 처음으로 말했었죠. 페레이라 솔직히 타격 테크닉이 천상계라기보다는 파워발로 프로아스카 상대로 이긴 경기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욕을 먹고도 제가 생각을 바꾸지 않았었고, 라운드리 전에서도 저는 결국 파워 차이로 이겼다 생각했었고,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하게 페레이라의 타격 테크닉은 천상계는 절대 아니고 거품이 많이 껴있다는 게 확실하게 드러났죠. 자, 지금 제가 말하는 타격의 테크닉이 좋고 나쁘고는 누구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뭐 아데사냐처럼 해야 된다, 뭐 얀님처럼 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타격 테크닉이 좋고 나쁘고 이 기준은 뭐냐면은 얼마나 안 맞고 얼마나 잘 때리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디펜스가 좋고 얼마나 오펜스가 좋으냐, 요거 플러스 본인이 타격을 할 때 그게 파워의 의존도가 얼마나 높으냐, 요 두 가지. 요게 저는 타격을 스킬로만 봤을 때 좋냐 안 좋냐, 제 기준에서는 그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페레이라가 파워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라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데사냐나 볼카 이런 선수들, 이 두 선수는 공통점을 보면은 파워발로 먹고 사는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이 선수들은 뭐 파워가 지금 현재 상태에 비해서 파워가 더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잘 할 선수들이에요. 두 선수는 공격을 잘 피하고
안 맞고 잘 막으면서 상대를 잘 패는 스타일 아닙니까? 근데 페레이라는 보면은 이제 파워가 너무 세다 보니까 앞손 때문에 상대가 접근도 잘 못하고 거기다가 이제 또 접근을 하더라도 상대가 두세 대를 때려도 본인이 한 대만 때려도 그냥 경기가 끝나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페레이라가 좀 파워발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아까 제가 말했던 약점 중에서 사우스포 상대로 좀 잘 못한다. 이번 경기에서 확실하게 드러났죠.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우스포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그 수준이죠. 특히 제가 예상 영상에서 말했잖아요. 앙칼레프 체크라이트 훅을 못 들을 거다. 다들 막 앙칼레프 죽는다 했잖아요. 타격전 가면.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세상에서 이제 앙칼레프의 체크라이트를 못 들을 거다 했잖아. 근데 진짜 못 들었잖아. 나 그렇게까지 못 들을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페레이라는 어나더 레벨이에요. 글로리 두 체급 챔프 출신이에요. 페레이라는 신입니다. 페레이라의 타격은 어나더 레벨입니다. 막 이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앙칼레프의 체크라이트 거리를 못 들어가지고 잽도 못 뻗는 거 요거를 솔직히 타격의 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테크닉이 그렇게 넘사벽이고 테크닉이 그렇게 어나더 레벨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제 말대로 본인이 이제 복싱 거리를 못 들고 파워를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냥 타격에서 완전 압도적으로 졌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면 솔직히 페레이라가 테크닉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만큼 천상계 선수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확실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페레이라의 펀치력, 킥력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페레이라만큼 타격을 안 해도 스킬이 없어도 진짜 살짝 막 싸우는 느낌이어도 UFC 랭커 가능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테디가 좀 괜찮다 싶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 정도 파워 있으면은 테디까지 괜찮으면 그 정도면 랭커 찍는다니까. 박준영 선수가 지금 아직까지 랭커를 못 들었지만 여러분들 박준영 선수가 페레이라의 불합리한 랩독 있었다 생각해봐요. 지금 스타일에 벌써 랭커 들었지. 어쩌면 타이틀샷까지도 갔을지도 몰라요 벌써. 그만큼 페레이라의 파워는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페레이라가 좀 파워에 의해서 굉장히 좀 캐리가 많이 된 타격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제가 페레이라 테크닉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막 천상계 막 넘사벽 월클 막 글로리 두 체급 챔프다 아데사냐 이상이다. 저는 절대 아니라 봅니다. 아데사냐한테 여러 번 이겼었지만 저는 그것도 결국에는 파워 차이로 이겼다 봅니다. 결국은 파워 차이로 이겼고 아데사냐랑 파워가 같았었으면 저는 10번 해도 10번 다 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데사냐한테. 물론 페레이라가 상대랑 거리도 잘 재고 타이밍도 꽤 좋고 체크랩도 잘 꽂고 카프킥도 잘 차요. 맞거든요. 제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다 통하는 게 결국에는 사기적인 파워가 받쳐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상대들이 본인한테 제가 말했듯이 페레이라가 파워가 불합리하니까 상대들이 잘 접근을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레이라의 약점도 많이 커버가 된다고 했잖아요. 페레이라가 제가 봤을 때 상대가 테크닉만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번에도 보면은 막 계속 막 페레이라 막 앙칼한테 뚜까 맞으면서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페레이라가 제가 봤을 때 테크닉적으로 달려들기 어려운 선수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페레이라가 앞선 훅에 한 번이라도 운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맞으면 끝나버리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못 달려드는 거지. 페레이라가 이제 막 테크닉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막 카운터가 다다다다다 나오고 막 이래서 못 접근하는 건 절대 아니라 보거든요. 그냥 한 대만 맞아도 끝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페레이라가 잘하는 것도 많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본인이 약점도 많아요. 근데 그 약점이 본인이 불합리한 파워 때문에 그 약점이 다 가려지는 거죠. 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번 경기에서 그 약점들이 다 드러났고 그렇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 이어서 얘기하자면 페레이라가 이번에 앙칼한테 KO를 당하진 않았잖아요. 저는 그 이유도 페레이라가 딱히 뭐 공격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이 랩쪽을 가지고 있으니까 앙칼레프가 조심스럽게 하니까 저는 피니시를 안다 했다 생각합니다. 페레이라가 만약에 불합리한 거 없었다 생각해봐요. 그럼 앙칼레프가 더 공격적으로 때리지. 근데 앙칼레프가 경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좀 본인이 확실하게 좀 유리한 타격전을 이끌고 가면서도 조심스럽게 했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이라도
좀 공격적으로 했다가 불합리한 거 뽀로그라로도 맞아버리면 질 수가 있으니까 한 방에 그거죠. 그런 것처럼 페레이라는 파워라는 거 하나로 본인이 굉장히 좀 가지고 있는 많은 타격에서의 약점이 다 좀 커버가 쳐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유독 한국 팬들이 페레이라의 타격을 신격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물론 해외에서도 페레이라 타격 잘한다는 분석도 있고, 그런데, 근데 대부분은 해외에서 페레이라를 그 뭐 평가를 할 때는 뭐 랩스톡 잘 치고 뭐 카프킥 잘 치고 그런데 결국에는 다들 파워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막 테크닉이 테크닉이 막 테크닉이 막 하면서 너무 뭐 정점을 찍었다 하면서 막 이런 분석을 다들 하잖아요. 그냥 아니란 말이지. 페레이라는 타격에서 빈틈이 구멍이 많습니다. 근데 그 구멍이 이 불합리한 파워 때문에 다 메꿔진 거예요. 상대들이 잘 접근을 못하니까. 그리고 아직도 그 막 페레이라가 이번에 앙칼한테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해외 댓글 봐도 그렇고 한국 댓글 봐도 그렇고. 아 근데 왜 우리 페레이라 형이 소극적으로 했지 이러는데 그게 제 분석을 안 봐서 그래요. 제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체크라이툭 때문에 그렇다고. 앙칼라이프가 상대가 들어올 때마다 체크라이툭을 진짜 귀신같이 계속 카운터를 치니까 그것 때문에 페레이라가 무서워서 접근을 못한 거예요. 자, 이번 경기에서 앙칼라이프가 체크라이툭을 많이 치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페레이라가 무서워서 접근도 못하니까. 이번 경기에 그 체크라이툭이 많이 나오진 않았다만 그 이유도 페레이라가 애초에 너무 무서워서 접근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앙칼레이프의 체크레이트 훅이라는 엄청난 카운터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건데 근데 사람들은 이제 뭐 앙칼레이프가 뭔지 앙칼레이프 잘 모르고 이제 앙칼레이프 그냥 뭐 다게스탄 레슬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페레이라가 우리 알페 형이 왜 접근을 못했지? 컨디션이 안 좋았는가? 나이가 많았는가? 레슬링 위협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이러면서 생각한 거죠. 이번에 페레이라가 소극적으로 했는 거는 자기가 들어가다 체크라이트 쪽 맞을까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해. 그때 제가 뭐 이건 따로 영상 만들었다만, 그 페레이라가 자말릴 상대로 뒷손 치는 척 하면서 랩툭을 쳤는데, 그때 요 뒷손이 자말 힐의 뒷손이랑 이렇게 부딪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막 이제 기견들이 우리 형, 저걸 또 페리를 하셨네. 막 이러면서 제가 그때 페리가 없었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페리가 있었다 하면서 전문가들도 페리였다고 하는데, 그걸 왜 아니라고 하느냐 하면서 저보고 뭐라 했었는데, 페리 아니에요. 제가 그때, 이거는 따로 영상도 만들었었지만, 그냥 페리에라가 오른손 치는 척 페인트를 하고 랩툭을 친 건데, 페인트를 했는 요 주먹이 이제 자말 힐의 뒷손과 충돌한 겁니다. 충돌. 예. 세상에 누가 페리를 이 주먹 너클로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굳이 주먹을 한다고 해도 요 부분으로 이렇게 하지. 뭐 볼칸 같이 이제 그 주먹 꽉 쥐고 싸운 사람들이 이렇게 페리를 가끔 하긴 하는데 한다고 해도 요 부분으로 하지. 세상 누가 이 너클 부분으로 이렇게 페리를 합니까? 참 진짜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훈수 부분이 남았는데요. 선수한테 감히 훈수 두기. 요거 훈수 안 두겠습니다. 그냥 페레이라 씨 알아서 하세요. 예. 자, 그래서 페레이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강점, 약점, 특징, 오해 요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영상을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1시간이 넘은 영상인데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일주일마다 나올 컨텐츠는 아니라는 걸 이해는 하실 거예요. 이게 일주일마다 낼 수 있는 양의 정보는 아니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 그래서 짧아도 2주 안에 올릴 수 있는 컨텐츠라 생각하는데, 자, 하지만 그래도 제가 최대한 그 노력을 해가지고요. 선수 분석 3탄, 저스틴 게이츠 편, 요거는 3월 내로는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Bu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